자, 그럼 2교시 할게요. 자, 교재는 53페이지고요. 자, 53페이지 맨 아래. 맨 아래 네모 3번 퇴직연금제도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거기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세 문제나 냈네, 우리 교재만 3개. 맨 아래 퇴직연금 제도에다가 53페이지. 거기에다가요. 자, 99회 2-6. 99회 2-6. 그 다음에 특별 100회, 특별 101회. 특별 101회 2-2. 네, 그 다음에 특별, 죄송해요. 저거 101회 2-6. 101회 2-6. 자, 요렇게 3개. 자, 보시죠. 일단 그 결론은 심플한데요. 얘를 이해하시는 과정이 좀 살짝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고 실제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으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뭐냐면 저 IMF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IMF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때요 그 퇴사가 강제였죠. 강제 회사가 망해가지고 퇴직금을 못 받죠. 그래서 가장 옛날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주게 되면은요 회사가 망할 때 임직원들은 퇴직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퇴직금은 내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건 위험성이 좀 크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왼쪽이 옛날이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많아요. 뭐냐면 자, 회사가 살아있을 때 있죠. 회사가 살아있다라는 건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요. 퇴직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외부의 금융기관에게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거, 적금 드는 거, 적금.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넣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망했대요. 망하면 임직원은 퇴직금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퇴직금 어디 있어요? 왼쪽은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망했죠. 근데 오른쪽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퇴직금을? 금융기관이요. 금융기관이 은행이죠. 은행 같은데. 그렇죠? 선진국의 은행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임직원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른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게 퇴직금을 우리가 넣는 거 있잖아요. 적립하는 거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다라고 부르고요. 이 퇴직연금제도가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제목, 어떤 퇴직금 형태가 있고 개정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자, 확정급여요. 이게 뭐냐면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분계가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회사가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추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확정급여형은요. 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넣긴 하는데 어디에 넣냐면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어요. 위에 법인계좌라고 돼 있지
임직원 계좌라고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법인 계좌는 퇴직금을 주기 위한 전용 계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계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종업원 퇴직금 주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저희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꺼내실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부합니다. 거부. 물론 짜고 치면 예, 하면 되지만 아마 손해가 더 막강할 걸, 막심할 걸요 오히려. 됐죠? 그럼 들어보실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법인 계좌에 넣는 건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 계좌에 예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본인 계좌. 본인은 회사예요? 회사가 회사 계좌에 넣는 건 이건 퇴직금을 준 게 아니라 지 계좌 예금한 거랑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예금 컨셉이지 비용 컨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됐죠?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었을 때 얘는 중요한 게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비용이 아니에요. 되시겠죠? 왜 그런지? 지 계좌에 지가 넣는 게 무슨 비용이에요? 맞죠? 자산이지 자산. 그렇죠? 자산입니다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내가 내 계좌에 넣는 건 자산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넣어주는 건 이건 내가 쓴 거잖아 비용.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연금공단 있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국민연금을 묵혀둘까요? 아니죠. 여러 군데 투자해요. 채권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예금에도 투자하고 다 투자합니다. 맞죠? 그 마찬가지로 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운용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이 금융기관을 잘 선택도 해야 돼요. 미리 얘기하면 잘 굴려줄. 알죠? 자,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열심히 퇴직금 운용해가지고요. 운용 수익을 20원 냈대요. 그럼 20원 내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의 잔고가 100원에서 얼마가 돼요? 120원 되는 거죠. 나중에 임직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얼마의 퇴직금 주면 돼요? 100원이죠, 100원. 왜 100원이냐면 추정되는 금액이 100원이니까 본인 계좌에 120원 들어가 있다라고 하도 120원 주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00원만 주면 되는 거고 20원은 법인이 꿀꺽은 아니지, 법인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꼭 수익만 내라는 법이 있나요? 맞죠? 반대로 네,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손실이 났대요, 20원. 그럼 이제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80원 들어가 있는 거죠. 100원에서 20원 줄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퇴사할 때 미안하다. 나 80원밖에 없다. 80원만 줘요? 아니죠.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때까지 안 줬잖아요. 지 계좌에 넣은 거지. 맞죠? 그럼 새롭게 퇴직금 계좌에 20원을 새로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운용에 대한 책임을 확정급여형은 누가 지는 거예요? 법인이 져요? 개인이 져요? 운용 책임을. 법인이 지는 거죠. 맞죠? 20원 수익 내면 지가 먹는 거고. 맞죠? 반대로 손실 내면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은요, 일단 회사에 자산 처리하고요. 그리고 얘는 법인 귀속이다라는 건 법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이 용어 자체는 전부 다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진 용어냐면 종업원 입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정해져 있겠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줬으니까. 계속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죠. 우리는 이 용어 자체는 종업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는 회사에 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에 분계해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졌다라는 건 종업원한테 퇴직금 안 줬다라는 거고, 안 줬으면 회사가 본인 퇴직금 계좌에 넣었다라고 반대로 거꾸로 돌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되세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렵진 않네 하시겠지만 이틀 뒤면 이거 헷갈려요. 이틀 뒤면 계정과 거꾸로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왜 이렇게 이름이 생겼는지를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암기하셔서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정 기여형 할게요. 기여형. 그럼 이건 뭐냐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종업원의 계좌가 움직이는 대로 종업원이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종업원 네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만큼 받아가라 이 뜻입니다. 한번 해보자. 자,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시면 요 계좌, 회사가 누구의 퇴직금 계좌에 주냐가 달라요. 보시면 이쪽은 개인 계좌잖아요. 개인 계좌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자, 만약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이번에 회사가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예금해 준 거예요. 예금은 본인 계좌에 예금이야. 예금이에요. 맞죠? 이건 임직원의 퇴직금 계좌에 퇴직금을 준 겁니다. 준 거기 때문에 이때는 회사는 비용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 이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산인지 비용인지 모르시면 계정 과목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셨죠? 요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못 찾아가요. 일반적으로 급한 일이 있지 않은, 급한 일은 뭐 내가 암에 걸렸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렇죠?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이, 그래서 여기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추계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 없냐면 퇴직금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기 때문에 추정되는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열심히 굴려가지고 20원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럼 120원이 법인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개인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계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은 나중에 퇴사할 때 본인 계좌에 있는 120원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거꾸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20원 냈대요. 그거 이제 개인의 퇴직금 계좌가 80원으로 떨어졌죠. 그 눈물을 머금고 본인 통장에 80원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80원만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확정 기여형은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 법인. 개인, 그렇죠, 개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보세요.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맞죠? 근데 용어 자체는 임직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여형이 뭐냐? 임직원 너희들이 기여하는 것만큼 받아가라 라는 거예요. 기여한다라는 건 뭐냐면 임직원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럼 임직원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건 회사는 반대로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니까 이땐 비용 처리 이렇게 돌려서 해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분계를 끊는 거예요? 분계예요. 근데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야 분계 자체가 이해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회계 처리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 법인이 금융기관에 넣었을 때 1번, 두 번째 운용 수익 발생했을 때 2번. 우리 시험에 소실까지 내면 머리 터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익 내요. 그렇죠? 운용 수익 내는 거 2번. 세 번째로 뭐냐면 퇴직금 주는 거 3번 이렇게. 그렇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1번입니다. 1번.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운용 책임을 시험에 내진 않으니까 운용 책임은 그냥 무시 하시고 이제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의 회사의 회계 처리예요. 자, 그랬을 때 확정 기여형은 아까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을 주는 컨셉이었죠. 주는 컨셉이기 때문에 비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대변에 뭐 현금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대변에 보통 예금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 비용인데 그럼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뭘까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요. 알죠?
자, 이제 급여형이에요. 자, 근데 급여형은 반대로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으니까 임직원 계좌에 안 넣었기 때문에 아직 정해져 있는 거죠. 임직원 퇴직금 받을게. 그래서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예금한 컨셉이니까 자산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사의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퇴직금 전용 계좌 있죠? 걔를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이다 라고 불러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다 라고 불러요. 알죠? 자,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 들어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게 장난쳐요. 뭐냐면 자, 우리가 자산은 500번대, 800번대 구분 안 하죠. 생산직이냐 본사냐 구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줄지 아냐면 생산부 직원인 김민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15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럼 여러분들 생산직? 500번대 퇴직급여?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야. 맞죠? 확정급여형이잖아요. 그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쓰시는 거지 퇴직급여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죠? 그러니까 낚시를 조심하세요. 낚시를. 알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운용 수익이 발생이 되면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이 누구 계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계좌가 늘어나죠. 개인 계좌가 늘어나는 걸 회사가 회계 처리해요? 남의 계좌가 늘어나고 우리 회사 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운용 수익이든 운용 손실이든 회계 처리가 없어요. 회사가 할 회계 처리가. 알죠? 자, 근데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계좌가 불어나요? 그렇죠.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 잔고가 불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기 계좌가 불어나는 거니까.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잡으셔도 되고요. 아마 검색하시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됐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됐죠? 현실적으로 근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됐죠? 그렇게 잡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니까 얘가 방금 사례에선 20원만큼 불어나야 되겠죠.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늘리는 거. 오케이? 네. 자, 이제 아래에 퇴직금 지급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종업원이 퇴사를 해요. 퇴사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줘요. 그랬을 때 기여형에서는 누구 계좌에서 나가죠? 퇴직금이? 그래서 개인 계좌에서 나가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 안 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누구 퇴직금 계좌에서 퇴직금이 나가요? 그래서 법인 계좌에서 나가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잔고가 줄어야죠. 그럼 여기서 나가니까. 되세요? 그리고 이때서야 이제 회사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얘는. 이때는 기여형은 퇴직금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개인 계좌에. 주는 거니까 추계액이 없어요. 추정되는 부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급여형은 계속 회사에 퇴직금 전용 계좌 넣었으니까 계속 부채가 살아있는 거예요. 퇴직금 안 줬으니까 종업원한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 퇴직금을 이때 줬을 때야 그때야 부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때 까는 거예요. 추정되는 금액을 계속 기말마다 부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랬다가 이제 퇴직금을 줄 때 이때 추계액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는요, 그게 직접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가든 외부에서 나가든 다 추정되는 퇴직금 예상액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아요. 계정가액이 안 달라져요. 만약에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차변에 그냥 퇴직급여 쓰면 됩니다.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통장만 통장, 그렇죠. 이때는 통장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다라고 하면 똑같아. 퇴직급여 적으시는 논리 똑같아요. 근데 저기 이자 수익 말고 현실만 되는 거. 퇴직연금 운용수 회사 만들면 돼요. 이쁘게 그냥.
퇴직연금 운용 수익. 알죠? 알아볼 수만 있게. 알죠? 자, 아니, 손실나면 퇴직연금 운용 비용이거나 이자 비용 차리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론으로 가요. 알죠? 가끔씩 그 실무가 진짜 궁금하셔가지고 실무를 계속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알죠? 그건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 알죠? 좀 부탁드릴게요.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내시는 분이라면 뭐 낼까? 이 셋 중에. 그렇죠. 첫 번째 요거 내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낳기 좋거든. 맞죠? 급여형이나 기여형에 따라 계정가가 달라지잖아요. 회계 처리가 없는 걸 여러분 낼 수가 없죠. 분개를 하세요. 근데 없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서프라이즈 하죠. 이런 미친놈은 없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여형하고 급여형을 구분할 때는 분개를 무조건 끊어야 되잖아. 우리 시험은. 끊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불입하는 걸 주로 내요. 표정이 안 좋으시다. 응? 아니요, 잘 나오는 게 둘 다 잘 나와요. 둘을 구분하는 문제, 아셨죠? 잘 나오는 건 둘 다 잘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땐 요거가 되겠죠. 요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그 공무원 스타일. 안전빵. 그렇죠? 정해져 있잖아요, 퇴직금. 근데 여긴 뭐예요? 스릴을 즐기는 스타일.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냐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스릴 즐기는 스타일을 뭐라고 해요? 모르겠다. 그 정해져 있는 용어가 없는데. 아무튼 줄타기 즐기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흥분을 느껴 막. 죄송합니다. 알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퇴사란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괜찮은 기업 가시면 이 퇴직연금제도 선택하라라고 해요. 선택하라라고 하고요. 좀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아니면 다 그냥 기여형 합니다. 왜냐하면 기여형이 되게 회계 처리가 없어서 얘가 되게 간단하거든. 알죠? 그래서 기여형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보죠.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디 갔지? 아, 97회였군요. 깜짝이야. 여기 있네요, 여러분. 396. 396페이지. (396페이지) 네, 6번이에요. 396페이지 맨 아래에 6번이고요. 회사는 973. 성목이기. (973이) 없어요? (973) 없을 리가 없는데. 진짜네. 왜 없지? 회사 없나요? 973번? 여기 있는데 저거 없어. 분명히 받. 왜 973이 없지?
뭡니까? 게임이죠. 보고 있었어요. 그냥. 아, 지금 올렸구나. 다른 것도 안 받았나요? 아니, 다운로드 늦게 올랐어요, 늦게. 됐다. 응. 396페이지 6번.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좀 말로 떠들게요. 뭐 분계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실 게 기여형입니다. 기여형. 지금의 여러분들이 기여형은 퇴직급여,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게 되시는데 이거 여러분들 안에 다 그래요. 이틀 지나잖아요. 계정과 두 개를 달리 씁니다. 그 이유는 기여형, 급여형을 여러분 이해 안 하시고 그냥 계정과만 죽은 척 외우셔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기여형이면 종업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을 준 거예요. 준 거기 때문에 이때는 800번대 퇴직급여. 아마 806번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806번 퇴직급여 53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3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떼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347. 347. 네, 347페이지 6번. 347페이지 6번이고요. 회사는 1013번. 회사는 1013번. 이거는 좀 해석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 무슨 문제냐면은요. 그 회사가 여러분 실제로는 금융기관한테 퇴직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꼭 무료로 돌려주진 않아요. 저 금융기관한테 일정 수수료는 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는 좀 FM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FM. 그럼 이 말이죠. 일단 우리가 확정 급여형이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안 줬으니까 계속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가 반대로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었다 이 생각을 계속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인데 거기에 550만 원을 넣었지만 550만 원 넣은 게 아니라 2%는 수수료고 나머지 98%만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본게 어떻게 끊으시냐면 대변의 보통액은 550만 원 감소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차변에 지금 수수료가 영업부 임직원이니까 800번대 수수료 비용 네, 11만 원일 거야 아마. 그럼 나머지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 539만 원만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